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개딸과 양아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는 응원의 박수,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축하했습니다.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야말로 이재명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회견문 발표에 앞서서 제가 죄인 아니겠냐, 대선 이후 지난 2달 동안 현관문 앞에 딱 4번 나왔다라는 말을 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정작 죄 지은 놈들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여튼 이날 회견장에는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지는 몰라도 수구 유튜버들이 일부 나와서 계란을 팔듯이 확성기로 계란 장사 마냥 뻘소리를 짓거려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쌍하죠? 저렇게 해야만이 먹고 사는 분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튼 이재명 고문은 회견문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을 하겠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해낸 것처럼 이재명의 동료들이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책임을 지겠다. 저의 정책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라면서 직접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연구나 다름없는 성남 분당갑이 아닌 계양을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위험과 상대의 음해적 공세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다.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이를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심판자는 선택을 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동료들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중심지로 만들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100만 평에 이르는 계양지구를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된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 큰 정치인 송영길을 품고 키워주셨듯이 이재명을 품고 키워달라. 송영길을 이어 이재명이 계양을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 더 성장하고 자부심 넘치는 인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침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이재명의 바람을 타고 전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생동감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너무 많이 힘들어하신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과 그 따까리들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더 강하게 견제하고 나아가서 다시금 정권 되찾아와야지요. 윤석열도 아마 이재명 후보의 등판으로 조급증이 생기고 똥줄 탈 것입니다. 하는 족족 비교가 될 테니까요. 되지도 않는 측근들, 지인들, 친구들로 내각을 구성한 수준만 봐도 앞날 훤합니다.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연일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압수수색이 100군데 이상 들어갔어야 맞는 것이죠. 하물며 한동훈 딸 논문을 케냐 작가가 대필해줬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는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이런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의 해명이 더 기가 찹니다. 한동훈은
고등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중학생 일기장까지 뒤질 때는 신나서 뒤졌던 자들이 자신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니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답니다. 한동훈의 주장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화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대필 논문을 제출하여 학회지에 게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 조국 전 장관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한동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입시에 아직 사용을 안 했고 계획도 없다는 말은 일찍 들켰으니 죄가 아니다는 궤변이다. 딸이 남의 것을 훔치고 베껴서 만든 책을 돈 받고 팔아먹은 것은 엄연한 형사 범죄다. 아직 빵을 사 먹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는 헛소리나 다름없다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의 체험활동, 인턴 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 및 현금 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되던 도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하의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게 한동훈 딸은 성역인가? 내 딸의 경우 불법으로 유출된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불법 유출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을까? 라는 글을 통해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가 한창일 때 또는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에게는 아주 작은 들보도 태산처럼 크게 만들어 죄를 덮어씌우고 자신들에 대한 태산처럼 큰 의혹은 아주 작은 먼지처럼 털어내버리는 숭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한동훈에 대한 고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즉시 수사에 임해서 딱 조국 전 장관 기준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